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맨몸 운동과 중량 운동 중에서 어느 게 몸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우선 몸을 만든다라는 거는 크게 체형을 교정하는 것과 체형을 보정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뉘어요. 몸 상태가 안 좋아진 걸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까지를 교정이라고 하고요. 교정 상태에서 운동으로 어떤 추가적인 효과를 얻어서 체형적으로 이익을 얻는 걸 보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랑 스마트폰을 거의 끼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앞으로 튀어나가요.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죠. 그러면 머리가 몸의 신체에 있는 부위 중에서 단일 부위로 가장 무거운데 이게 앞으로 점점 숙여지다 보니까 균형이 무너져요.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등이 뒤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등이 뒤로 빠지면 가슴이 같이 딸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가슴이 꺼지다 보니까 사람 덩치가 작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등이 뒤로 빠지면서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굽으니까 이 길이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어깨가 좁아진다는 거죠. 그럼 어깨가 좁아지면 상대적으로 머리는 커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등이 뒤로 빠진다 보니까 반작용으로 하복부가 앞쪽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배가 좀 더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해서 내 몸이 원래의 내 머리 크기보다 커 보이고 원래의 내 어깨보다 좁아 보이고 원래의 내 덩치보다 작아 보이고 원래의 내 배보다 더 튀어나와 보이는 안 좋은 상태를 원래의 몸으로 되돌리는 거, 여기까지가 교정이고요. 여기에 근육을 좀 더 키워서 원래 내 몸 상태보다 근육의 크기를 키우겠다라는 게 보정이에요. 자, 우선 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맨몸 운동이든 중량 운동이든 간에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면 그 운동 수행량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해요. 근데 이 증가폭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다가 특정한 지점에 도달하면 이제 거의 성장을 안 하는 지점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정체기가 왔다는 건데, 요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원래 내 몸에 있어야 하는 근육의 양이 있는데 이 근육이 내가 운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빠졌다가 그 원래 양만큼을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세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 자세가 좋아지면서 운동하는 자세가 올바르게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 수행량이 올라가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어느 가지든 빠르게 증가하던 내 운동 수행 능력이 점점 느려지는 시점, 그래서 전혀 성장하지 않는 정체기 그 지점이 원래의 내 몸에 있어야 되는 근육량과 내 몸의 바른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운동 교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근육을 좀 더 키우겠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보정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교정 같은 경우에는 맨몸 운동이든 중량 운동이든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또 어떤 운동을 열심히만 하면 비슷한 시간 안에 교정이 완료되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근데 교정 다음에 보정 같은 경우에는 맨몸 운동이랑 중량 운동이 차이가 좀 나기 시작을 해요. 중량 운동 같은 경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도 않고 시간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몇 배 차이 날 정도로 짧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맨몸 운동보다는 원하는 부위의 근육을 조금 더 빨리 키울 수 있긴 해요. 맨몸 운동 같은 경우는 중량 운동으로 키운 근육만큼 못 키우는 건 절대 아닙니다. 키울 수 있는데 중량 운동보다 내가 원하는 부위의 근육이 큰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몸 신체 밸런스가 성장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근육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차이 나냐 하면, 중량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고립 운동이라고 해서 내가 키우고 싶은 근육 이외에는 다른 근육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가해지는 무게의 양을 늘려서 부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맨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세를 바꿔서 점점 부하를 늘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하를 늘리려면 그 좀 더 고난이도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근육 이외에 다른 근육들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중량 운동에 밀리터리 프레스라고 있어요. 이걸 맨몸 운동으로 가져오면 물구나무 팔굽혀펴기가 되거든요. 근데 밀리터리 프레스를 내 몸무게만큼 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물구나무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구나무석이란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상체 근육은 물론이거니와 코어와 하체 근육까지 전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근육들도 물구나무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하고 나서야 부하를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의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힘, 체력, 순발력 스탯이 있고 레벨업을 하면 3포인트를 얻는다고 가정을 할 때 중량 운동에서는 이 3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맨몸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강제적으로 힘, 체력, 순발력이 1씩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레벨에 도달해서 모든 능력치가 99가 되는 건 맨몸 운동이나 중량 운동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만약에 레벨이 한 50 정도라고 치면 중량 운동은 힘 99, 체력 30, 순발력 20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는데 맨몸 운동은 50, 50, 50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좋고 나쁘고 뭐가 더 옳고 그르고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근육을 키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원하는 특정 부위의 근육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식과 몸 전체를 밸런스 있게 한 번에 증가시키는 방법, 요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운동 취향에 맞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가지면 돼요, 사실. 물론 인터넷에 보다 보면 내가 맨몸 운동 해봤는데 근육 안 크더라라는 글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거의 대부분 자세를 바꿔서 부하를 늘리지 않고 그냥 횟수만 늘린 경우예요. 중량 운동에서도 중량 안 늘리고 그냥 같은 중량으로 횟수만 계속하면 그게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지방 연소형 이제 운동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맨몸 운동에서도 자세를 바꿔서 부하를 늘리지 않고 같은 자세로 계속 횟수만 늘리면 그건 지방을 연소시키는 운동이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보정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나는 어깨를 넓히고 싶으니까 보정이 필요해. 그럼 난 중량 운동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끝난 다음에 결정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무슨 운동 몇 개월 동안 했더니 몸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인증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해서 몸이 변하는 거는 교정 단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굽었던 내 몸이 펴져서 내 원래의 어깨 길이를 찾고 내가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운동을 하지 않아서 꺼졌던 근육이 다시 원래 수치만큼 차오른 그래서 원래 내 몸으로 돌아간 상태가 교정인데 그거까지만 돼도 상당히 보기 좋은 몸이 돼요. 애초에 사람 몸은 그렇게 추하지 않아요. 내가 관리를 안 해서 이제 이게 왜소해지고 비만으로 해서 보기 안 좋아질 뿐이지 그게 원래 상태로만 돌아가도 충분히 보기 좋은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교정 단계까지 와서 내 몸을 봤더니 내 몸 꽤 괜찮네. 그러면 근육을 굳이 더 억지로 키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 대목에서 좀 반발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문화 중에 뭔가를 시작하면 그거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드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드럼을 처음에 열심히 치겠죠. 잘 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치기 시작해서 요 정도 수준만 되면 친구들이랑 뭐 길거리 연주도 할 수 있고 합주도 할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재밌네 라고 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쳐도 돼요. 무슨 그 실력 향상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곡에 억지로 도전해서 스펙트럼을 넓히고 뭐 어디에 세션이 되기 위해서 어디 오디션을 보러 다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이면 그렇게 해야겠죠. 일이면 내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취미면 내가 즐거운 수준에서 만족하고 그 정도 수준이 계속해서 머물러도 돼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운동도 마찬가지로 고중량을 들었다거나 고난이도 자세에 성공을 해서 그런 데서 오는 성취감이 너무 좋다. 그래서 더 높은 단계에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거나 혹은 난 근육의 크기를 여기보다 좀 더 키우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도전하셔도 돼요. 근데 난 사실 그런 데서 오는 성취감은 잘 모르겠고 그냥 몸만 좋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 몸 정도는 만족해 라고 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또 그래도 어깨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 않나 라고 해서 무조건 난 중량 운동 할래 라고 생각하는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 몸이라는 게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키가 별로 크지 않은데 어깨만 넓으면 오히려 키가 더 작아 보이고요. 팔다리가 짧은데 막 이두박근 삼두박근 엄청 발달하고 허벅지 엄청 두껍고 이러면 오히려 팔다리도 짧아 보여요. 그리고 이게 체형 교정을 하려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보기에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한 건데 우리가 길을 알몸으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옷을 입고 다니는데 우리가 입는 옷이 맞춤이 아니라 기성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깨가 넓은 옷은 기본적으로 허리도 크게 나오고 기장도 길게 나와요. 키는 작은데 어깨가 과하게 발달하시는 분이 자신의 어깨에 맞게 옷을 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허리는 완전히 남아돌고요. 기장이 너무 길어갖고 무슨 스테자로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러면 난 운동 되게 열심히 해서 몸이 좋은데 그런 옷 입고 다니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깨를 한 치수 작게 입는단 말이에요. 좀 타이트하게. 근데 그렇게 되면 어깨가 타이트해지는 만큼 가슴 부위도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저 꼭지가 돌출이 돼요. 흔히 말하는 이제 티셔츠가 아닌 티셔츠가 되는 거죠. 물론 원래 이렇게 가슴 쪽이 약간 돌출되게 입으시는 걸 입는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걸 의도하신 거니까 상관없어요.
이제 그게 자신의 취향이라면. 근데 그게 자신의 취향이 아닌데 어깨는 무조건 넓을수록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낭패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정 단계가 완료되는 데만 해도 뭐 한 2, 3개월만 막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거의 반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교정 단계까지 더 끝나서 나한테 정체기가 왔다. 그럼 그때 내가 거울에 비춰보든 사진을 찍든 친구에게 봐달라고 하든 옷을 좀 사서 입어보든 그때 내 몸의 비율을 보세요. 내 몸의 비율을 봤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데 라고 싶으면 굳이 보정 단계까지 안 가셔도 돼요.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양의 운동만 잘 병행해 주셔도 충분히 좋은 몸으로 계속해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교정 단계가 끝났는데 난 왜 이렇게 머리가 커 보이지? 난 왜 이렇게 어깨가 작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는 이제 보정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보정조차도 몸 전체가 밸런스 있게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맨몸 운동 쪽으로 가시되 계속해서 조금씩 어려운 자세를 도전하셔야 되고요. 물론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량 운동으로 가시면 무게를 늘려가서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아마 중량 운동 하시는 분들 카페 커뮤니티 사이트 보면 흔히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가슴 근육을 열심히 해서 가슴을 키웠더니 어깨가 빈약해 보인다. 어깨 운동을 해서 어깨를 키웠더니 이번에는 뭐 하체가 좀 부실해 보인다. 결국은 밸런스 다 맞춰야 돼요. 밸런스 안 맞추면 안 이뻐요. 어쩔 수 없어요. 전체를 밸런스 있게 성장시킬 거냐 아니면 하나씩 빠르게 성장시킬 거냐 그 중에서 내 취향에 맞는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상당히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추천과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워터마크 클릭하시면 구독이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